어서 오세요. 철학책 읽습니다. 여기는 솔박문고, 제가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보다 동반되는 나의 내면의 파도에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면을 인지한다는 얘기죠. 또 돌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내면, 존재. 오늘은 존재라는 개념을 세상에 제시한 파르메니데스, 그리스의 철학자를 읽어볼까 합니다. 엘레아 학파의 창시자이고 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의 반댈세, 세상에 외쳤던 인물이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 웨이, 션 원제 작가가 글쓰고 이지수님이 옮기신 책 읽겠습니다. 정민 미디어에서 출판되었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일단 눌러주시고 서양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파르메니데스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박문고입니다. 우리는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는 영원히 타오르고 만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물이 대립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 그 대립 통일이 세상의 운동과 변화를 일으킨다는 초기 변증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의 관점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던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틀렸어. 세상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은 과연 무슨 논리일까? 비 온 뒤에는 하늘이 맑게 개고 무지개가 나타난다거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는 것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변화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이 보는 모든 변화는 그저 환각일 뿐이야. 이처럼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에 완강히 반대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장에서 소개하려는 네 번째 철학가 파르메니데스다. 파르메니데스의 일생에 대해 남아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파르메니데스에 관해서는 그가 이탈리아 남부 엘레아의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앞서 소개한 철학가들과 마찬가지로 파르메니데스 역시 먹고 살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파르메니데스는 엘레아 학파를 창시한 인물이다. 엘레아 학파는 초기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학파이다. 엘레아 학파는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본질을 찾기 위해 줄곧 노력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러한 엘레아 학파의 실질적 창시자이자 학파를 이끈 대표 철학가로서 고대 그리스 철학 사상을 크게 발전시킨 인물이다. 파르메니데스를 이렇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헤라클레이토스의 학설을 완강히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특별히 사물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과 대립통일의 관점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사물에 대립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우리가 겨울에 춥다고 느끼고 여름에 덥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대립이 아닐까?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춥다는 것은 덥지 않다는 의미일 뿐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춥다와 덥다를 대립통일의 관점으로 이해했지만 파르메니데스는 이 세상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파르메니데스는 세상의 근원과 근거는 바로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럼 존재란 무엇일까? 존재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는 하나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것은 영원하고 항상 변하지 않는다. 둘째, 이것은 쪼갤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셋째,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넷째, 이것은 둥근 공 모양이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파르메니데스에게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뭐긴 뭡니까? 바로 존재죠. 이쯤 되면 조금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이란 말인가? 대체 의미가 있는 말이긴 한 걸까? 앞에서 살펴보았듯 파르메니데스 이전의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도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열심히 탐구하고 고민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세상의 근원을 어떤 구체적인 사물에서 찾았다. 예컨대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주장했다. 피타고라스는 두 사람과 달리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말했는데 수는 물이나 불에 비해 훨씬 추상적인 편이지만 그래도 관찰과 상상을 통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탈레스든 헤라클레이토스든 피타고라스든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근원은 최소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체였다. 하지만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존재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오직 이성과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파르메니데스는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추상화하여 그 어떤 구체적인 사물도 가리키지 않는 존재라는 하나의 개념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인식의 발달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의 대단한 진보이자 하나의 이정표를 남긴 업적이다. 이처럼 파르메니데스를 기점으로 인류의 추상적인 사고 능력은 한 단계 더 발전한다. 그렇다면 파르메니데스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파르메니데스의 관점은 산문시 형태로 쓰인 자연에 관하여라는 저작에 대부분 담겨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거의 유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다. 어쨌든 남아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파르메니데스의 흥미로운 글쓰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여신의 말을 빌려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가 책에서 독자들에게 전하는 여신의 이야기는 사실 파르메니데스 본인의 의견이다. 파르메니데스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관해 여신은 이렇게 말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뿐. 사람들의 의견은 모두 거짓이다. 그가 말한 진리란 무엇일까? 진리는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존재로 존재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라고 여겼다. 그는 이 세상을 존재와 현상으로 구분했는데 존재는 진리이고 현상은 의견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의견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의견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견은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의견은 진리와 상대되는 것으로 사람이 어떤 현상에 대해 표출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생각이나 관점을 가리킨다.
물론 그가 말하는 이러한 의견에는 가치 있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파르메니데스가 주장하는 의견이란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므로 말해도 소용없는 말인 셈이다. 따라서 파르메니데스는 의견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공자는 여럿이 종일 함께 있으면서 의로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꾸짖었는데 의로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현상과 관련된 의견과 존재와 관련된 진리는 어떤 관계일까? 파르메니데스는 왜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한 걸까?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란 세상의 근원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진정한 대상이라고 여겼다. 또한 진리란 세상의 근원에 대한 생각의 내용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르메니데스는 사람들이 의견의 길 위에서 배회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길 바랐다. 이 말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내용으로 바꿔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상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예컨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지구에 존재하는 중력이다. 달이 밝게 빛나는 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태양으로부터 반사된 빛이다.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대뇌 피질의 활동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기를 바랐고 나아가 이러한 본질은 인류가 현재 인지하는 범위 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과연 지구의 중력, 대뇌 피질의 활동이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본질인 걸까? 파르메니데스의 학설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다. 과연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일까? 본질일까? 파르메니데스의 관점은 후기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젊은 시절 파르메니데스와 조우해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한다. 플라톤의 경우 그의 감각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구분한 학설은 파르메니데스의 학설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파르메니데스 이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포함한 수많은 고대 그리스 철학가가 진리 탐구를 철학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철학가 헤겔은 말했다. 진정한 철학 사상은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는 철학을 사상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헤겔은 파르메니데스의 관점을 반대하는 헤라클레이토스를 철학의 진정한 시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물론 하나는 철학의 시초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철학 사상에 관한 것이니 모순되는 평가는 아니다. 헤겔은 사람이 현상과 의견에서 벗어나 존재 안에 진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사상의 영역에 들어선 거라고 생각했다.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대립통일 이론에 반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헤라클레이토스의 관점이야말로 대립통일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순과 변화를 강조하며
세상의 복잡함을 보여줬고, 파르메니데스는 사물 배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와 불변함을 강조하며 세상의 통일을 보여줬다. 두 사람은 세상의 복잡함과 통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한 것뿐이다. 변증법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 두 철학가의 관점은 대립 통일을 이루어 사상의 발전을 이끌었다. 헤겔은 서양 철학사를 연구한 이후 철학이 곧 철학의 역사라는 의미심장한 명제를 제시했다. 서양 철학가의 생애와 그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면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사물의 대립 통일은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비를 만든다는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고, 사상의 대립 통일은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학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사물의 대립 통일은 객관적인 외부 세계의 발전을 이끌고, 사상의 대립 통일은 주관적인 사상의 발전과 변화를 이끈 셈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상과 관념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일이다. 추상적 사고를 인지하게 만들어준 철학자네요. 현상에 해당하는 의견의 길 위에서 헤매지 말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이 문장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의견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진리와 상관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생각이나 관념을 의견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요, 현재 쓰이고 있는 의견이라는 것이 그리 쓸모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때 그가 말한 의견과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애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네요. 사고를 해서 의미 있게 관점을 갖는다는 것 원래 힘든 거였습니다. 각각의 시대의 현상 속에서 말이지요. 책 읽는 당신을 오늘도 응원하면서 저는 또 다른 철학자들이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